오늘은 아까 오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늘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갖춰 나가야 할 역량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 함께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이 뭔가요? 네, 로봇, AI 많이 생각이 나시죠?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 인간이 가지는 뭐 생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해내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쵸?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세돌하고 세계 대결을 펼쳤던 그 뭐였죠? 알파고. 사실 그 알파고도 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쵸? 이게 그 알파고서부터 뭐 요즘에는 생활 가전 제품 중에서도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가전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공기청정기, 그리고 뭐 우리가 특별히 조작하지 않아도 그런 공기청정기는 자기 알아서 고기 구우면 막 돌아가고, 그쵸?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TV, 가전제품도 나오는데 이 인공지능 시대의 특징은 굉장히 기술의 발달이 빨라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제 들어오는 시점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 그때는 더더욱 발달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 굉장히 특징이 발달이 빠른데 피부로 경험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의료계 쪽에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의사가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 100개 이상의 병원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 우리나라에는 그 가청 길병원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청 길병원은 인공지능 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사가 뭘 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 암 진단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수천 수백 개의 그 암 연구 몇십 년 진짜 연구가 많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 의사가 뭐 공부하는 거 1도 아니겠죠. 그래서 막 해서 그 공부를 분석을 한 다음에 학습을 해서 환자가 딱 왔어요. 우리 총무님 같은 환자가 왔어요. 죄송해요. 네. 왔어. 암 환자가 왔어. 그럼 딱 보고, 그러니까 그 암 진단율을 90% 이상이나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누구를 택하겠어요? 베테랑 막 몇십 년 경력의 그 의사와 AI 그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럼 누구를 택하겠냐는 거죠. 누굴 택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싱가포르에서는 그 AI 의사랑 그 베테랑 몇십 년 경력의 그 의사랑 뇌종양 진단을 가지고 대결을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AI가 87%의 그 암 진단율을 맞추고, 그리고 그 수십 년 경력 베테랑 의사는 66%에 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더 그러니까 오진이 없고 더 정확한 정보를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협진 체제로 이렇게 가겠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의사들의 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줄겠죠. 그렇죠? 뭐 진단 방사선과 이런 것도 지금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도 인공지능을 다 대체해버리면 진단 방사선과 이런 과도 없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그러면 그 의료계에서 이 AI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학과 어디 있을까요? 예, 맞아요. 신경정신과. 여기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예측 불허의 뭐 학습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의료계는 지금 이러한 추세고, 그 다음 법률계 쪽은 여기도 역시 뭐 로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 변호사가 실제로 뉴욕 로펌에 취업을 했다고 해요. 진짜로 대형 로펌에 취업을 했대요. 그런데 이 로봇 그 변호사는 보통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재판을 준비할 때는 판례 분석을 하잖아요. 이 판례 분석을 얼만큼을 하냐? 1초에 15페이지를 한대요.
그 10억 페이지가 어느 분량이 어디냐? 10억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이 100만 권이래요. 그거를 1분도 아니고 1초에. 우리는 1000페이지가 뭐예요? 하루에 10페이지 봐도 좀 졸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미국 법원에서는 그 범죄자한테 이런 AI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그 범죄수가 항소를 했대요.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다시 이제 판사가 여러 판례를 분석한 결과 똑같이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역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사, 변호사, 검사들도 훨씬 더 감소 추세에 있겠죠. 그러면 금융계는 어떠냐? 금융계에 누가 있죠?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전문 투자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이렇게 맡기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 로봇 어드바이저가 이제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시티뱅크 같은 외국계 금융 이런 은행들은 이제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도 서서히 지금은 도입 시기지만 점점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좀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언론계는 어떠냐? 뭐 스미스라는 그러니까 인공 기자가 있대요.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가 쓰는 그 하루의 기사 분량이 1억 개에서 10억 개를 쓴대요. 기사를. 뭐 우리 뭐 스포츠 조선이나 이런 기자들 뭐 많이 써봤자 뭐 10개 미만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나 무섭게 이렇게 각 그 사회 계층마다 이제 우리는 별로 피부적으로 체감을 못 하는데 슬슬 이제 물밑 작업으로 이렇게 슬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을 이제 점점 이 AI라는 인공지능 로봇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편하네, 좋아, 휴대폰만 검색하면 되고 좋아.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 만한 그런 뭐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한 2030년까지는요,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직업의 수가 20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10년 후. 100년 후가 아니라 10년 후예요. 그래서 뭐 우리 이마트나 이런 편의점 같은 데도 무인 판매점들이 이렇게 점점 도입 추세에 있으면은 앞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캐시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가 하면은 그 자동차의 도로 뭐 이렇게 자율 기능이요? 그거 생기면은 이렇게 점점 이게 지금 상용화 되기 시작하면은 운전사들은 뭐 먹고 사나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전문가, 그러니까 뭐 고수익,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고소득을 하고 있는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쪽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굉장히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그 유치원 학부모 대상으로 이제 자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 그 직업을 이렇게 설문을 했대요. 뭐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학부형들이?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변호사, 검사가 여전히 57% 이렇게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생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럼 우리 자녀들은 뭘 시켜야 되지? 뭘 해줘야 되지? 생각이 들잖아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건데, 21세기에 우리 자녀들이 갖춰야 될 기초 역량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크리에이비티. 뭔가요? 상민 총무님. 네, 창의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많이 프로그램들도 많고, 뭐 자녀의 개성과 어떤 재능에 따라서 그걸 잘 관찰을 해서 그렇게 그 재능을 꽃피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컬러버레이션. 뭔가요? 네, 협동성이라는 거예요. 협동성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가진 노하우랑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친구가 가진 노하우를 같이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만 내가 최고여야 돼. 우리나라는 이런 체제잖아요. 내가 최고여야 돼. 내가 쟤를 꺾어야 내가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체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뭐 동료와 아주 원만하게 그런 팀워크를 이뤄가려면 뭐가 바탕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인성의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협업을 하든 협동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게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인성이라는 점이 강조된다는 게 이거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똑똑한 사람이 세계를 제패왔어요. 그쵸? 똑똑한 소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전부 다 기계가,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뭘 하나요? 인간은 뭘 할 수 있나요? 손가락 쪽쪽 빨고 있나요? 기계가 하라는 대로 이게 정말 구걸하듯이 뭘 해야 되나요? 인간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기계와는 다른,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 그쵸. 남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또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쵸? 예. 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하기 싫지만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도덕성. 이런 것들은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아무리 자기가 길고 길고 날고 위로 뛰고 해도 인간처럼 생명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세기에는 정말 이런 덕성을 갖추고요. 이런 높은 수준의 도덕성, 그리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영성, 들어보셨죠? 이런 영성을 갖춘 사람이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가 이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예요. 기계가 정말 지성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영성을 가진 이 사람이, 영성을 가진 이 인간이 그렇게 진정한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칭찬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칭찬할 때는 어머, 우리 서진이 너무 똑똑해요. 어쩜 이렇게 똑똑할 수 있어? 어떻게 키워요? 이게 이제는 그 인공지능 시대에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칭찬의 기준은 어머, 우리 서진이는 어쩜 이렇게 배려심이 깊나요? 어쩜 이렇게 양보를 잘하나요?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이런 칭찬이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칭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에게 지금까지 강조되었던 것, IQ, EQ, 거기에 SQ, Spiritual Quotient, SQ까지 정말 조화롭게 이게 잘 발달될 인재가 앞으로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할 인재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을 정말 미리 알고 준비시켜 줄 수 있는 엄마가 정말 버스보다도 빠르고 비행기보다도 빠른 그런 지혜로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왔고 산업사회에서 정보시대로 왔어요. 이 정보시대에서 이제는 생명의 시대, 종교의 시대로 오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정말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엄마가 다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